고민이 많으시죠? 이제 중3이다 보니까 이제 고등학교를 올라야 되고, 들리시죠? 제가 마이크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우선은 제가 역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죠? 학부모님들은? 지금 고등학교가 아니잖아요, 사실. 대학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시겠어요? 결론은? 그렇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고등과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고등과정은 대학을 가는 중간과정에 있는 거고 최종적인 목표는 제가 봤을 때는 대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이제 정말 하나를 넘어야 될 이 수학이라는 부분을 즉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라는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운 거지. 물론 대학을 조금 더 편하게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대한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수학 얘기를 하기에 앞서 정말 뼈 있는 얘기를 하나를 해드리면은 고등학교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무조건 잘한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은 고등학교를 보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좀 계획을 잡고 보내시는 게 맞아요. 참고로 저희 작은애 얘기를 조금 해드리면 저희 작은애 저는 이제 집이 서울이니까 걔가 제가 봤을 때는 학교 내신이 체육 빼고는 거의 200이었어요. 그러니까 196인가 7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체육을 못해서 그것 때문에 깎인 건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정말 저는 애하고 심도 있게 얘기를 했거든요. 너 특목고로 갈래? 아니면 일반고로 갈래? 근데 결론은 일반고였어요. 왜냐하면은 나 특목고 가서 얘네하고 경쟁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아니면 자신감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 안 되겠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못해서가 아니라 그 애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참고로 지금 21살입니다. 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 아닌 자랑을 해야 되지만 약대를 갔어요. 일반고로 가서. 근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와이프는 정말 엄청나게 반대를 했거든요. 얘를 왜 일반고로 가서 왜 그 고생을 시키느냐. 근데 만약에 제가 봤을 때 작은 애가 일반고가 아닌 특목고로 갔으면 제가 봤을 때 100% 무너졌어요. 네, 100%입니다. 그 순간의 선택에서 분명히 뭔가 가리는 게 고등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중3 학부모님들은 정말 애하고 화내지 마시고 눈높이를 맞춰서 정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얘가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벗어나지 않는다면은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꾸역꾸역 우겨가지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정말 가슴 아픈 얘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약 되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대학 아닙니까? 이거 누구 때문에 간지 아세요? 와이프 때문에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걔 반수하고 있어요. 왜 약대가 안 맞고 나 수의대 가고 싶어. 사실 그 점수면 수의대를 갔거든요. 이게 웬 고생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애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은 너무 학부모님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학생한테 맡길 수 있는 부분은 맡기고 수학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수학이 정말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애들이 판별하기가 너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수학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중학교 학교의 내신이나 중학교의 어떤 수준은 제가 봤을 때는 딱 1, 2주면은 2주에서 한 3주 정도 몰입해서 하면은요, 누구나 점수가 나오는 시험입니다. 정말입니다. 진짜 몰입해가지고 하루에 막 한 6, 7시간씩 문제 풀려대고 막 하면은 중학교 내신은 무조건 나와요. 근데 고등학교, 그래서 애들이 중간고사 보고, 지금입니다. 중간 기말 보고, 고1 애들 다 그냥 멘붕이에요. 거의 한 8, 90%는 멘붕이에요. 그냥 왠지 아세요? 당연히 중학교 수준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되겠지라는 어떠한 착각을 하다 보니까
공부 방향도 전혀 계획도 안 세우고 그냥 들어와서 나 이만큼 했으니까 나 할 수 있어. 근데 고등학교는 또 시험 문제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애들이 들어오는 어떤 수준이나 이런 것도 많이 달라요. 그러면서 나는 맨날 90점, 100점 맞다가 갑자기 시험 점수를 보니까 5, 60점대예요.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애들이 이제. 어머니들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부모님들도 학생은 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게. 아니, 100점 맞던 애들이, 많이 틀려야 하나 틀렸던 애들이 문제를 풀면서, 하면서 계속 나오는데 얼마나 등에서 식은땀이 나겠습니다. 그걸 못 이겨내잖아요. 그걸 못 이겨내면은 시험 울렁증이 됩니다. 시험 울렁증이라는 게 뭐냐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시험지 딱 받는 순간 트라우마예요. 그냥 백지가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멘탈적인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저 겁부터 드렸는데. 그래서 지금 중3, 중학교 과정은 수학은 정말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다 잊어버려라. 이렇게 공부해서는 절대 되지도 않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 학원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저는 다 재수생만 가르칩니다. 네. 여기는 제가 우리 원장님 킥 보셨잖아요. 얘기했지만 끌려 내려왔기 때문에 저는 입시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목적이 그래서 아까 대학이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고1 수준의 수학하고요. 수능 수학하고는 역시 급이 다릅니다. 그리고 고1 수학하고 중학교 수학하고도 역시 급이 달라요. 그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가 잘해왔으니까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말 잘할 거야.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잘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레벨이 다른데 그만큼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착각을 하는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중학교의 노력과 수준으로 나는 충분히 고등학교 시험을 볼 수가 있어 라는 착각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뭔가가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고1 수학은 완전히 다른 수학입니다. 중학교 수학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혹시 중3 학부모님 한번 손 들어 보시면 괜찮습니다. 혹시 고1? 다 중학교 미치시죠? 고1도 있으신가요? 하여간 한번 경험을 해보셨겠죠. 고1 학부모님들은 경험을 한번 해봤을 겁니다. 참고로, 또 이거 또 예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제 동생이 있습니다. 제 동생의 큰애가 이제 고1이에요, 지금. 제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걔도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고. 그래서 걔는 당연히 고등학교도 잘할 거야. 저하고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완전히 멘탈이 날아가가지고 지금. 그래서 다시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있겠니?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제 중학교는 끝났어요. 한 학기만 지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학교 올라가는 시간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이 7월이에요. 그러면 3월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거의 한 8, 9개월 정도 남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수학을 뭐를 해야 되느냐? 정말 저는 딱 하나만 얘기를 합니다. 심하요? 무슨 심합니까? 뺄 수 있을 만큼 빼라. 뺄 수 있을 만큼의 선행을 해라. 그러면 이제 반격을 하죠. 학부모님들이나 아이들. 선생님, 배우다 보면 까먹는 것도 많고 모르는 것도 많은데 진도만 나가면 되는 거냐? 라는 거죠. 당연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 보완을 한다면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모르는 거랑 까먹는 거는요, 나중에 극복을, 공부를 하는 데 있어 시간이 진짜 10배 차이가 납니다.
모르는 거를 습득을 하는 과정하고 내가 이거 공식 아는데 까먹었어 라는 거는 정말 만약에 1시간이 걸린다면 까먹은 건 모르는 걸 배우려면 10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애들이 중학교 때 지금 중3 특히 지금 시간이 어때요? 널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사실 고등학교 지금 만약에 진짜 고3이나 재수생처럼 니네 중학교 애들 너 공부해 라고 하면 버틸 애들 하나도 없을걸요, 그렇게. 그러면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아까 말한 것처럼 효율적으로 공부를 한다면은 선행과 심화를 동시에 해주면 가장 좋겠지만 저는 심화는 언제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고등학교 들어가서 학기 시작을 하죠. 학기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때는 절대 선행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학교 커리큘럼에 맞춰서 가는 거예요. 절대 앞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3월에서부터 5월까지 2달이 바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면서 심화까지 공부할 그 시기예요. 그래야지 내신이 나올까 말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심화 해봤자 까먹으면 수준은 나중에 거의 비슷해져요, 또. 왜냐하면은 무슨 얘기냐면 심화 문제는 정말 휘발성이 강해요. 지금은 알겠는데 나중에 보잖아요. 다 날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정말 이제 고등학교 그 겨울방학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 3월 전까지 정말 많은 양을 빼내라. 이건 정말입니다. 제가 20 몇 년을 가리키면서 봐온, 그리고 특히 지금은 더 심해요. 왜냐하면 등급이 이제 5등급제로 바뀐 거는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나요? 예. 9등급제, 10등급제, 9등급제로 갔을 때도 그 문제가 생겼는데 5등급은 더 심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 부원장님께서 얘기해 드릴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얘기는 하진 않겠지만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면은요, 대학교는 절대 학교의 내신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수능뿐만이 아니라 거의 꿈틀꿈틀하는 게 있어요. 지금 입시에서 본고사의 어떠한지 뭡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대학에서 보는 어떠한 나 너의 내신을 못 믿겠으니까 너 수능 최저 가져와. 아니면 너 시험을 봐.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대학이 그냥 허투루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간요.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오면 제가 봤을 때 지금은 심하든 뭐든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우선은 최대한의 많은 진도를 빼내고 들어가시는 게 정말 효과적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여름방학 때는 그래도 고1 공통수학의 반쪽은 해놔야 되지 않을까요? 적어도. 예. 기회가 되면은 다 끝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지금 따로 하는 게 없잖아요.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시간적인 부분은 정말 많은 시간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선행을 시키세요. 그러면 자, 두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또 궁금하냐면 그러면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거는 학원의 역량일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저희는 피드백과 문제, 숙제, 검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배운 만큼의 양을 무조건 그 주에 다 복습을 시킬 거예요. 네.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안 되면은 학원을 간두시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부분은 학원에다가 맡겨주시면은 분명히 배우는 만큼의 양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피드백과 공부를 시킬 것이다. 믿고 맡겨주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게 뭐냐면 중학교는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선행이에요. 수학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생각하지 마세요. 많이 빼겠다. 그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학기 들어오면 이제 내년에 들어가겠죠. 만약에 중3이면 혹은 이제 오겠죠. 학기 들어가서 정말 고 1학기 동안 그 단원에 대한 부분의 양을 어마어마하게 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좀 생각하고 공부를 시키면 확실히 좀 마음이 편할 겁니다. 뭘 계획을 짜고 뭐 이런 거보다는 최대한의 많은 선행. 그거 하나만 목표로 가서 예, 학기 들어갈 때까지는 그래서 여름방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짧잖아요.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많은 선행을 해드리고는 싶었지만 한 학기 정도의 어떤 선행이 이루어질 거고 겨울방학 때 오세요. 겨울방학 때도 또 계속 이제 진행을 할 거니까 여름방학 때부터 겨울방학 때까지 진행을 제가 우리 학원에서 한 6, 7개월 진행을 하잖아요. 제가 확신을 해드릴까요? 조금만 잘 쫓아오면 수능 전 범위를 다 끝낼 겁니다. 그러니까 고등과정에서 하는 전 범위를 다 끝내는 커리큘럼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기 들어가서는 이제 선행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오로지 내신에 대한 준비를 착실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리큘럼은 우리 다빈 쌤하고 재한 쌤이 같이 이제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수업은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1 1학기 왜냐하면 여름방학이 좀 짧기 때문에 고1 1학기에 대한 선행을 조금 할 겁니다. 물론 선행이 되어져 있던 그래서 난이도별로 또 반을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애 아니면 한두 번 배우는 애 그걸 위주로 좀 나눌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은 일정은 그래서 정확한 일정은 학원 이제 전화를 주시거나 이걸 해주시면은 예약을 해가지고 상담을 받으시면은 확실하게 일정에 대한 부분은 가실 거예요. 근데 지금 여름방학이지만 저희는 겨울방학까지 플랜을 얘기를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계획은 그거예요. 중3 애들 오케이 끝까지 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3월부터는 정말 강도 있게 공부를 시킬 겁니다. 많은 양, 어마어마한 양. 예, 그리고 심화. 계속 풀리고, 계속 가리키고, 계속 테스트하고. 예.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수학의 정도는 없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과 많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조금 더 효율성 있게 공부를 하겠죠. 그게 이제 저희가 해야 될 얘기고. 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정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약을 해주시면 되고 간단하게 이제 뭐 한번 좀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뭐 입시든 뭐든 간단하게 예, 말씀을 드릴게요. 없으시면 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 이 7개월 날아가면요. 제가 확신을 하는데 학기 들어가서 어영부영 해가지고 겨울방학까지 어영부영 해서 1학년 올라가잖아요. 100%입니다.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올라온 애들이 태반인데. 그래서 뭐 학기 가서 내가 좀 뭐 배워야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거의 무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할 시간이 없어요. 개념 잡으면 이미 시험이래요. 근데 공식밖에 몰라. 문제 푸는 방법이나 경험은 전혀 없어. 근데 얘네들은 또 막 심한 막 학교 기출 문제는 한 50회 정도 풀고 있어. 근데 개념 공식을 공부하고 있어. 누가 점수가 더 잘 나오겠습니까? 당연하지. 예, 지금 내신 되게 기간이라서 풀리고 있는데 한 2주에 지금 한 50회 풀린 것 같거든요, 지금. 근데 그걸 소화를 시킨다는 건 그 전에 배워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소화를 못 시키면 내신 안 나옵니다. 정말 이걸 소화시켜내도 안 나와요, 어떤 애들은 또. 근데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올라간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지금 당장은 딱 하나만 생각하십니다. 예, 선행. 무조건 선행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그 강도 있는 어떠한 공부나 그거에 대한 어떠한 즉 커버는 학원에다 맡겨주시면 다 해드릴게요. 그거는 학부모님이 고민할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와 학생이 고민할 부분이지 학부모님들이 고민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 피드백이나 이런 게 안 되는 학원은 제가 봤을 땐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할 겁니다. 가리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좀 이제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딱 그냥 깔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약이나 이걸 해주시면은 심도 있게 상담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